맥세이프가 좋긴 좋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시간이 금방 갔어. 마지막 영상 올리고도 거의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나간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까지 왔네요. 정치 영상도 뭐 혼자 떠드는 거 하나 찍겠지만 자동차를 바꾼 김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중고차는 믿을 만한 업체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주제로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USB 마이크로 녹화 중이라고 했으니 잘 녹화가 되고 있겠죠? 차 바꾸면서 8년 정도 쓴 것 같은 무선 거치대 그냥 같이 딸려 보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차에 맥세이프 거치대를 사봤는데 좋네요. 결국은 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변을 했습니다. 원래 2012년식 레이 바이퓨어를 탔습니다. 팔기 전까지 2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 잘 타다가 기변을 해버렸습니다. 딜러 매입가는 평균 200에서 230선이 나와서 직거래로 올렸는데 독하게 마음먹고 딱 올리니까 연락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400만 원에 직거래로 팔고 스포티지나 소렌토로 살 생각이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보고 있을 당시에는 12만에서 15만 킬로 탄 노블레스 스페셜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들어간 스포티지와 소렌토가 어지간히 사고를 먹지 않은 이상은 시세가 다 좀 높더라고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값만 보면 메리트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대 비용을 고려했을 때 나는 요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금액이구나 라고 판단이 서서 올류소울로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시대에 나온 올류 시리즈들이 차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옵션도 그렇고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외관은 조금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패밀리 룩이 다 무난한 것 같아요. 뭐 8년에서 10년 이상 된 모델들인데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올류소울 보는데 애매한 차들 거르고 이게 제일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소리 들어보셔서 엔진룸 보셔서 알겠지만 뒷다리입니다. 디젤 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내가 지금이 아니면 디젤을 언제 타보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하고 보다가 레이 팔면서 바로 매매 상사 가서 계약까지 하고 왔습니다. 2014년형 노블레스 스페셜 완전 풀옵션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저는 풀옵션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풀옵션까지 샀네요. 만족도는 진짜 최상이네요. 12년이나 된 차라서 요즘 차 같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제가 타던 게 레이지 않습니까? 1세대 레이고 깡통은 아니지만 주행보조에 있어서는 좀 옵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만족도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약간 옵션충의 기질이 있지만 통풍 시트랑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있으면 좋지 않나. 뭐 빠진 거를 사도 괜찮지만 요 정도는 있으면 좀 운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다 들어간 차가 딱 한 대 있어가지고 이거 꼭 사야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가서 밸런스가 무난하면 그냥 계약해야겠다 하고 갔죠. 중고차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에게는 상식선에서 괜찮은 상태여서 딜러한테 조율할 거 조금 조율해서 대출까지 실행해서 이전을 쳐왔습니다. 차값은 720만 원인데 제가 레이를 판 돈에 할부를 껴서 사서 풀할부는 아니었고 부대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처리했죠. 전에 타던 차 판 돈에서 선수 넣고 부대 비용까지 처리하고 남은 돈은 할부를 긁어서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험도 승계하면서 한 6만 얼마 냈습니다. 7만 원 조금 안 되게 내서 큰 지출과 부담은 없이 기변을 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한 거죠. 제 선에서는. 마음은 뭐 당연히 스포티지나 소렌토 사면 좋은데 차값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번외인데 원래 올류 카렌스 LPI도 후보군에 있었지만 LPG차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변에 추천 많이 하고 저도 또 사라면 사겠지만 저공해 인증이 안 되는 LPG 차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LPG 차도 저공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올류 카렌스는 저공해로 안 들어가는데 그 다음 모델인 더 뉴 카렌스는 또 저공해 차로 들어가고 세단들은 저공해 3종 인증이 되는 차가 많은데 SUV는 또 안 되는 차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QM6나 스포티지 LPI 같은 차들은 또 저공해가 안 되는 것 같던 같은 연료를 쓰고 배기량도 같지만 여러 가지 환경 기준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씀에도 저공해 인증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20만 원인가 30만 원 한 건밖에 없고 자차 미가입 기간 없는 중고차 중에 근본 중에 근본인 그런 차로 사게 되었습니다. 카티 리포트는 뽑아봤는데 완전 무사고는 아닌 것 같지만 뼈대 안 먹으면 단순 교환 무사고라고 하죠. 무사고의 범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고차 업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 따로 도막 측정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중고차라는 거는 중고차인 걸 감안하고 봐야지 딜러들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너무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가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사고차를 사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내 차가 사고차면은 매도할 때 조금 과정이 험난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타는데 지장 없으면 뼈대 사고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지인들 차는 당연히 니즈에 따라 무사고차를 이렇게 봐주고 하는데 가족차 살 때는 뭐 그래봤자 뭐 형제 한 명밖에 없지만 프레임 먹은 차로 추천을 해줬고 그 차 사서 잘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유사고 차를 살 때는 그 차의 히스토리를 좀 잘 봐야 돼요.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를 했는데 하자마자 타던 차주가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큰데 차주가 큰 사고를 내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잘 하고 그러고도 몇 년을 탔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사고차인 건 맞지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족에게 추천해서 구매까지 도와줬던 차가 그쪽 범주에 들어가는 차였고 지금도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말이 좀 많았죠.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제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취미 유튜버는. 이번에 제가 타던 레이를 팔고 이렇게 올류소울로 기변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든 게 중고차는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뭐 믿을만한 업체 가서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업체가 믿을만한 업체다 이런 소리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죠. 뭐 저도 내돈내산한 건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해줬던 정보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차의 히스토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딜러의 성향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본 곳은 KB차차였고 그 딜러가 파는 게 이 차 한 대는 아니었죠. 이 차는 KB 진단 그리고 실차주 매물이었긴 했지만 그 사람은 좀 되게 특이했던 게 파는 매물 중에 KB 진단 안 들어간 차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몇 개 봤는데 이제 이 차와 같은 성능장에서 성능을 받고 판매를 하는 매물 중에서도 되게 사고 이력도 많고 심지어 전손도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되는 부위에 대한 고지가 텍스트 혹은 성능지에 이렇게 찍혀 있는 매물들이 많더라고요. 저런 차들도 성능을 저렇게 찍는데 뭐 이 차의 성능을 가라로 찍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차가 그렇다고 뭐 엄청 인기 많고 주류 라인업에 들어가는 차량도 아니었고 같은 성능장에서 이 차랑 저 차를 했는데 이 차는 완전 무사고로 찍혀 있는데 저 차는 XXW가 막 찍혀 있어. 그리고 텍스트에도 어떤 차는 전손 접합차 딱 써 있고 전손 이력 보험 이력에 딱 고지돼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완전한 선의를 갖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검수할 수 있는 건 검수하고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정보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홍보를 하시는 그런 다양한 업체가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차를 샀음에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도 어쨌든 딜러가 아니고 자동차에 조금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잖아요. 차를 파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차를 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구멍이 꽤 많더라고요. 직거래로 보고 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차를 보는데 사실 두 분은 차를 잘 모르고 그나마 차를 좀 아신다는 분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드리긴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편하게 보시라고 다 오픈해드리고 이렇게 시간도 넉넉하게 당연히 드리고 그랬는데도 뭐 그렇게 막 엄청 꼼꼼하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14년 된 뭐 400달이 중고차인 거 감안하고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제가 차를 사러 갔을 때도 충분히 중고차인 거를 감안하고 보면서 이렇게 검수를 했는데도 끌고 와서 하나하나 또 보면서 특별히 기능이나 주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자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결함도 아니지만 아 내가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봤네, 아 나름 열심히 본다고 봤는데 못 봤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차 데리고 와서 트렁크에 짐 싣다가 이제 뒷범퍼에 광택 작업을 하면서도 남아있던 그런 잔기스라고 하기엔 조금 큰 기스들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막상 검수할 땐 못 봤네, 왜 못 봤지?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저도 일반인이니까 구멍이 많죠. 뭐 어쩌겠어.
갖고 와서 엔진 오일밖에 안 갈았어요. 앞뒤 패드도 앞에는 한 40%, 뒤에는 반 이상 남았고 하체 이상 없고 똥꼬에 시꺼먼 것도 안 묻어 나오고 만족합니다. 키로수 도래에 따른 자잘한 소모품은 갈아줘야 되는 상태긴 한데 굳이 지금 안 갈아도 되니까 그냥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내용은 이제 미션 오일 좀 더 타고 갈고, 브레이크 오일 한번 체크하고 갈고, 겉벨트 세트라고 하죠. 그거 털 때 워터펌프 띄면 냉각수도 나오니까 그때 냉각수도 싹 돌릴 생각입니다. 신차급이 아닌 이상 중고차는 연식이나 키로수를 보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구매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상품성의 니즈가 다르니까 뭐 저의 생각을 강요할 순 없겠죠. 자꾸 얘기가 세서 죄송하고요. 유명한 업체를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에 그렇게 관심 없고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은 유명한 업체 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고차 유튜브 업체에 가서 차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 매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대 비용이 증가합니다. 알선 수수료라는 거를 정해진 퍼센테이지에 근거해서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해서 부대 비용이 조금 더 상승하는 단점은 있고, 차값도 조금 높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지만, 장점이 있다면 내가 차를 진짜 1도 모른다, 정말 잘 모른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홍보성으로든 혹은 진심으로든 어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검수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줄 거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수배해서 찾아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열심히 봤지만 구멍이 굉장히 많았다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구멍이 더 많겠습니까? 그런 업체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은 그만큼 더 내야죠.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카티더 안심, 뭐 카바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조금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 업체 가서 하시면 보상 문제까지도 조금 수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저도 잘 샀고 뭐 잘 타고 있지만 또 타면서 어떨지는 모르죠. 아직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뭐 일단 키로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아니 왜 디젤을 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차를 잘 안 타요. 일주일에 뭐 많이 타야 하루 이틀인데, 타는 날 중에서 당연히 시내 주행도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주행하는 키로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디젤 차를 타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겸사겸사 기름값도 전쟁이 터지면서 뭐 어느 날은 경유가 더 비쌀 때도 있었겠지만 저희 동네 기준으로는 휘발유랑 1대1이 돼버려서 가솔린을 타나 디젤을 타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고, 내가 시내 주행만 거의 뭐 8대2 혹은 9대1의 수준이고 주행거리도 많다 하면은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LPG를 사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저는 앞에는 얘기했던 뭐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디젤을 탈까라는 생각 더하기 그런 패턴을 봤을 때는 디젤을 타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디젤차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고차 사면서 느낀 점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